새해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은 집회로 가득 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보수 집회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주요 이슈 이두하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간의 충돌이 빚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을 비켜라!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가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 수업을 주로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점자 블록에다가 천막을 쳐놔요. 그러면 흰 지팡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걸려서 저희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거예요.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각장애 학교 측과 주민들 이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국에서 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화가 이제 지향하는 바거든요. 네. 법률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당사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법익을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이 수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런 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 수업 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맹인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소음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다른 그냥 일반 학생들보다 거기에서 수업권 침해가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할 때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평일에 수업 시간은 좀 피하라든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주말에도 또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주말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권리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들이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시위를 하신다면 이제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또 소리를 들으면서 독립보행하는 교육을 받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가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회 시위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집회 시위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 맹아 학교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현재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단순하게 맹아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이나 이러한 것들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건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음 부분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은 상황 때문에 또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또 직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이라든가 아마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좀 집회 시위를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금 과도한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가끔 이제 청와대 인근이나 그쪽에 이제 지나다녀 보면 거기에 아예 노숙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텐트를 쳐놓고 집회 시위를 아침부터 새벽 밤까지 계속해서 점거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회 시위를 좀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회 어떤 시위를 하는 그 단체가 보수 단체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가처분 신청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 학생들의 교육권과 또 그리고 그 안전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좀 고려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일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광훈 목사도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또 헌금을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영장 청구 사실을 보니까 내란 선동, 형이 아주 무겁거든요.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예.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저희가 이제 범죄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또 범죄가 중대하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법정형이 중대한 형을 얘기하는데 내란 선동형은 우리 형법상 이제 법정형이 세기로 아주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뭐 내란 선동죄가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 어느 정도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 중요한 범죄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컸을 거거든요. 근데 예.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대법원장이고요. 지금 헌법상 그 법관의 인사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인사는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법관의 인사는 대법원장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는 이 영장 담당 판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재정 합의부에 그 형사 합의부에 배치돼 있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법원장이 제청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거니까 이분들이 내란 선동의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국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이제 전광훈 목사의 구속 또 한기총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명, 23만 명의 그 청원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텐데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에서는 답변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우선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영역,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답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뜨겁게 빠르게 반응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총 기독교 총연합회의 목사 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차별이나 이러한 것들을 철폐하자 그리고 뭐 소수자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제 보수 극우와 관련되어 있는 듯한 그런 집회에 나가서 자꾸만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되어서 막 뭐 포대자루가 나와가지고 헌금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 저거는 좀 보기에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 좀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것은 아마도 이 혐의나 죄목과 관련된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부금품법 위반, 그 다음에 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러한 어떤 범죄인데요. 대개는 이러한 범죄 자체가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아무래도 구속해서 수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내란 선동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혐의 입증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청와대로 진입하려고 했던 순국 열사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전 이게 좀 법원의 판단이 좀 적극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시에 어떤 집회에 주도한 어떤 발언이라든가 관여 정도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도 순국 열사대와 관련된 발언을 또 전광훈 목사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조금 좀 안일하게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청원의 만료일이 이달 25일인데 일단 청와대 답변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일제히 재개가 되는데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동생이죠. 조모 씨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주로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뭐 배임이나 횡령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경심 교수는 그런 공범 부분 말고도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서 위조라든가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특수부가 몇 개월이나 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위 해제를 했지만 파면을 당한 건 아니니까 교수직은 유지하는 거죠. 수업을 안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입시와 관련돼서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기소가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시 부정에 있어서 가장 엄격해야 될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입시 부정은 본인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제3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입시 범죄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의 그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타격 정말 영혼까지도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타격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 떨어진 사람 내지는 아니면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피해가 회복되겠어요? 저희가 피해를 회복해 줄 수가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 비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저는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정 부분 지금까지는 무죄 추정이죠. 무죄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일벌백계하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으로 좀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쟁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판 기일은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증거 조사라든지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법원에서 어떠한 부분을 먼저 심리하고 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웅동학원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과거의 허위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증거를 위조했거나 인멸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올해 이제 딱 막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기소가 갑작스럽게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달 내에 아마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려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여러 가지 지금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화실로 확정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을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검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 답안 시험을 대신 작성했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봐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취팅 행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진실성 의무 위반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취팅인데 그게 이런 그 오픈북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있어서도 허락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는, 그러니까 용인되지 않은 그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자료를 이용하는 걸 취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그 과목의 그 시험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 시험이 그리고 그 과목에서 두 번 같은 그 취팅을 두 번 하게 되면 아예 F가 나온다 이렇게 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지 워싱턴대도 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대가 입장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에는 학문 진실성 위반 행위로 처리를 해왔다. 한마디로 교칙 위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을
4개월 동안 특수부에서 50여 명의 정말 엄청 날고 긴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러한 걸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에서 11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치 수사냐 정당한 수사냐 47% 대 47%였는데요. 신년 여론조사 최근에 해보니까 55.2%가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치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들어오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떤 조언이나 이런 도와준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픈북 시험을 대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사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저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험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실 자체가 예.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툼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기소를 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정경심 교수도 같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소를 했던 11월에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님 공소장에는 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왜 정경심 교수님도 같이 도와줬는데 정경심 교수님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와서는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라고 하느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검찰의 어떤 이런 자의적인 어떤 뭔가 자의적인 어떤 기소나 이러한 것들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검찰 내부나 법조계에서도 야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된 수사한 것 같다라는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결국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좀 끌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덕적인 비난은 아니고요. 예. 지금 법률 위반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김 변호사님이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부인을 했어야죠. 검찰에서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할 때 김 변호사님 같이 해명을 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그 김 변호사님처럼 말씀을 하지 않고 오픈북 시험이니 뭐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논점을 흐리는 얘기를 해서 또 비난을 막 받고 있죠.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소 고발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하면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검찰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존중해라, 자랑스러워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11개인데 뭐 검찰이 지금 뭐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와 달라진 검찰인가요? 그 똑같은 검찰이 수사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만 이 사람들만 억울한가요? 저는 검찰이 그런 데 있어서 일정 예. 부분 잣대를 들이대서 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분이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었다,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반론할 생각합니다. 기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것을 사실로 확정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실로 다른-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제되어서 행사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고소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고발인에 대한 어떤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고 자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사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무려 8차나 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왜 검찰권의 수사가 공정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학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와는 다른 얘기를 근데 많은 하시는데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법조인이. 뭐냐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기 뭐 방학 때 일기 많이 쓰잖아요. 일기도 가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업무 방해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론이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급작스럽게 20% 가까이 정치 수사다라고 바뀐 데에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조 전 장관 예. 일가에 대한 제가 검찰 한 수사를 말씀만, 둘러싼 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근데 굉장히 그- 명확하게 엇갈리고 근데 계신 것 같습니다. 수행 평가를 도와주는 거하고 대리 시험을 쳐주는 건 다른 문제죠. 예. 치팅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아니죠. 아니 그 수행 평가는 아이들이 일정 부분 지도를 하거나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수행 평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팅이 되려면 엄마가 다 해주면 그거는 그러니까 치팅이 지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두아 의원님은 치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치팅이라고 지금 확정할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아니 보고요.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치팅이 아니면 대신 뭐가 쳐줬다라는 치팅이 말은 됐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사실로 확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검찰에서 생각이 부인을 듭니다. 했어야죠. 예, 일단 아니 검찰 정경심 교수님은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아니 예. 추가로 기소하겠죠.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도 이렇게 두 분처럼 좀 엇갈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좀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요. 항상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압수수색은 일정 부분 하다 보면 또 수사가 저희가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랬지만요. 수사도 생물이에요. 수사도 하다 보면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그 진술에 뒷받침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압수수색이 지금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검찰이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금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가 집중돼 있어요. 그 법관 인사를 하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있는 법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소명 안 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발부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도 점점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인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또 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그 증거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전에도 봤지만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명재곤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었죠. 근데 웅동학원 비리랑 관련해서도. 근데 그 부분도 다시 그 소명 자료를 첨부하니까 다른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도 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혐의가 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그 진술이나 압수수색을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수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압수수색이 다 끝났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의견 갖고 네, 계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압수수색이 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마음대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선 따져봐야 될 게 정말 고소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잘못되었고 이례적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가 고소고발 들어갔는데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압수수색을 어디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적절하느냐.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은 14억 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증거를 막 첨부를 했는데도 이걸로 밝혀지기가 어려워서 의견서를 아주 길게 써가지고 압수수색을 제발 해달라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난해 피해자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미투 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성범죄 피해와 관련되어서 피해 여성의 동영상이나 이러한 것들 빨리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실무나 수사 관행이나 수사 절차가 이러한 어떤 상황인데 검찰이 이상하게 이런 어떤 표창장이라든가 고등학교와 애들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사건 역시도 보통 이런 어떤 시청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개는 평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자라든가 변호인이 입회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주말에 쉬는 공휴일을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가 좀 조급한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평가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말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시청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그 민원인들이나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려면 주말에 하는 게 또 적절할 수도 있고요. 예. 주말에 하면 변호사들도 시간이 많아서 입회하기도 더 좋아요. 그리고 적법 절차 얘기하셨는데 적법 절차가 아니었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안 했겠죠. 적법 절차에 어긋나니까 영장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말씀은 부적절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 생활에 실생활에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근간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근데 선거와 관련해서 하명 수사 의혹, 당내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 거기에 공무원 개입 의혹,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 당시 계획이나 실시 개입 의혹,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의혹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빨리 해서 총선 전에 뭐 의혹이 없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줘야죠. 무혐의로 해주고 또 의혹이 있는 사람은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 예민하겠어요. 100일밖에 선거가 안 남았는데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도 아 선거가 혹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려면요. 검찰이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중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낮춰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워낙에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줄탁 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또 밖에서는 어미 닭이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관심은 추미애 장관이 언제 그 인사학번을 단행을 할지 여부입니다. 이르면 내일 고위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쟁점은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요. 과연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고검장급 6석은 사실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빨리 조금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많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은 그 고검장급 6석 이상의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도 인사의 폭을 좀 높여서 대폭 물갈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인사와 수사 책임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사가 수사권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칫 남용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수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해당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검찰의 수사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주가 조작 사기단이다, 뇌물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나 기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뇌물죄와 관련되어서는 장학금 600만 원. 이것도 결국에는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비판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정말 4개월 동안 대혼란에 빠뜨린 이런 검찰 수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의 책임은 결국 검찰총장이 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장의 어떤 부분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의견 표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관심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다 나가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용을 해온 측근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배제를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안고 가지 마라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할 때 저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개특위에서 뭘 했냐면 검찰 인사가 야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죠. 거기서 강력히 주장한 게 청와대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검사 인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만 하면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좀 하자. 그래서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는 수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인사위원회 규정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수사에서 인사 고과를 어떻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부적절하고요. 그런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학습 효과도 있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이제 제 친구들 지금 이제 검사장을 승진하거나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학습 효과가 있지 않느냐.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원 수사 때문에 그 수뇌부랑 부딪히고 나서 대구고검검사, 대전고검검사 2번이나 좌천성 인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고검검사를 하다 서울검사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검찰총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잣대로 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검사들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좌천성 인사가 있으면 이제 사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미애 그 장관은 뭐 포용을 할지 배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좌천성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버티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수사 검사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일정 부분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인사를 할 때. 그래서 그게 잘못 적절하게 행사가 안 되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실형을 받았죠. 그럼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법률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처리를 예고하는 만큼 검찰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를 예상한 듯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 그리고 또 수사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좀 재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충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부터 검찰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협의하거나 토론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줄탁 동시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개혁의 주체로 나서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이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이 아니라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인사권은 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를 해야지 아니면 직권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은 근데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뭐 한동훈
반부패 검사장이라든가 반부패 부장 이런 사람들 인사권을 다른 데로 좌천성 영전 인사를 할 경우에 고검장으로 올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손발이 수족이 잘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요. 새로 오는 사람들, 새로 오는 검사들도 저는 소명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죠. 인사권을 행사하는 분도 직권 남용죄가 안 되도록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